잘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직한 건가요? 아닌가요? 정직하신 거죠. 그 몇 초 사이에도 노력을 하셨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민경이와 성우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경이가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데 성우가 나타나서 야, 민경아 놀자! 이럽니다. 이제 민경이의 그 고민이, 갈등이 시작되겠죠? 안 돼, 나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이러더니 성우가 야, 그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와. 이러면서 야, 그거 베껴. 이렇게 해요. 좋은 친구네. 좋은 친구예요. 민경이가 이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야, 내 숙제인데 내가 해야지 인터넷 베끼면 되냐? 이랬더니 성우가 야, 그거 인터넷으로 베끼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남지. 그럼 나랑 놀 수 있어. 내가 너 베꼈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베끼고 놀자. 이렇게까지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경이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예전에 저는 분명히 제가 했어요. 베끼면 안 되지 이러고. 근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봤더니 베껴도 공부는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으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약간 반반처럼 느껴지는데.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네. 약간 성우가 좋으면 성우랑 놀고 성우가 좀 별로면 끝까지 숙제한다 그러고. 또 이게 양심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저는 또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파. 네, 그렇죠. 현실파로 가보자면 그 채점을 할 때 요즘 제가 인강 채점 같은 것도 좀 하거든요. 할 때 보면 모사도가 나와요. 인터넷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큼 베꼈는지 보여줘요. 우와, 넣으면 바로 보여줘요?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쪽 시스템이 돌리는 거죠. 우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결과가 잔인하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베껴도 저는 뭐라고는 안 하거든요. 대신에 물어봐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더 지독한 거죠. 학생들이 넌 베끼는 거 뭐라 안 해요. 뭐 친구 거랑 똑같을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묻는다 하고 질문을 계속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부터는 베끼더라도 한번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출제 의도에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쓸데없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실리적으로는 알면 되니까 괜찮은 교수법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픈북 하시잖아요, 오픈북. 저번 시간에 야단 맞았고 이번 시간에는 칭찬 받았어요. 가끔 당근을 줘야 돼요. 진짜 저 오픈북 사랑합니다. 그 오픈북이라고 해도 또 답 못 적는 저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책까지 어디에 나왔는지 알아야지. 저는 그냥 시간을 12시간씩 주고 해요. 정말요? 네,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줍니다. 그럼 뭐 시간 적게 줘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교수님 만났어야 됐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민경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숙제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숙제를 베끼고 성우랑 놀거나. 자, 이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냐면 각각의 경우에 장단점을 따져보래요. 오, 교과서 멋져. 네. 숙제를 계속 하는 경우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완수했다는 뿌듯함? 자기랑 약속을 양심을 지킨 그런 뿌듯함이 있을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때 안 좋은 점은 성우랑 못 놀았잖아. 그렇죠. 어릴 땐 뛰어놀아야 맞아요. 되는데 놀고 공부가 싶었는데. 중요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성우랑 못 있죠. 놀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성우랑 놀았어요. 숙제 대충 하고. 요럴 때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타쌍피했죠. 그런가? 숙제도 하고 장점. 놀고. 장점. 네. 단점. 마음이 약간 껄쩍지근한데 나중에 이게 반복되면 무감각해져. 무뎌져. 맞아요. 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서 야단 맞아요. 넌 네가 한 게 뭐니? 이런 소리 듣게 돼요.
이렇게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1번 숙제를 한다, 2번 대충 베끼고 논다. 먼저 얘기하시죠. 쓸데없는 소리 할 테니까. 근데 그럴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숙제할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지금 그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을지 말지를 판단할 것 같아. 그치? 숙제를 베끼고 안 베끼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혼자서 끙끙댈 필요가 없잖아. 해놓고 숙제를 대충 한 다음에 혼자 놀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상 잘 수도 있고. 제3의 대답 나왔어. 그렇죠. 역시 힌트 얻었거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역시 기피디님은 체제 밖에 있는 사람. 맞아요. AP형도 그렇대요. 성우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숙제 베껴놓고 자기랑 안 놀았으면. 아니요. 마음속으로 민경이는 성우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다니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진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목숨을 거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수업에 대해서 그 과제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볼 거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그 얘기했어요. 친구가 주말에 낚시하러 가자 그랬는데 한 분이 그날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넌 모임이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그러더래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했대요. 이분이 평일날 노시는 분이셨어요. 평일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낚시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늘 회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 했대요. 회사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같이 판단하고 굉장히 엮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따지고 분석해서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이 선택이 옳은지 맞아요. 아닌지 이런 애매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판단 후에도 알려줘요. 내 판단이 정말 옳은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줍니다. 네. 첫 번째 기준은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떳떳한 결정이었는가. 네. 그게 계속 어려워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은 나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할까. 그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큰일 났다. 교과서 네네.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은 내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다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래요. 저는 마지막에 한 표. 마지막 거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좀 어려울 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때 길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기준이 가장 크게 저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나이가 든 분들이 보통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그때 공부할 때 할 걸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때 놀 걸도 있어요. 그거는 학생 지나고 나서 한참 그 젊을 때는 좀 놀 걸. 근데 학생 때는 공부할 거리란 후회 진짜 많이 해서 근데 그 아이가 그 후회를 알 나이는 아니니까 좀 어려운데 참 네. 어렵죠. 네네. 무언가 할 때 하는 게 사실 제일 쉽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안 살아본 거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더덕님이 저를 비웃을 때 하는 얘기가 재난 영화 미친 듯이 본다. 시뮬레이션을 거는 거죠. 시뮬레이터를 계속 걸어보고 이럴 때 최선의 판단은 무엇일까. 물론 그때도 얼핏 최선에 대한 얘기했지만 늘 바를 판단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자 주의여서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들도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어떨지, 저럴 경우에 어떨지, 내 양심에 비쳤을 땐 어떨지, 이렇게. 교과서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정답을 딱 주어줬는데 지금은 기준을 해주고 스스로 계속 생각해보게 하잖아요. 그게 되게 멋진 맞아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수능은 아니야. 정답이 있나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수능에는 정답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도덕 교과가 더 약간 대접받지 못한다 생각을 해요. 수능에 크게 영향도 안 미치고.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 세상에 답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맞아. 저도요. 사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세상. 없잖아요, 늘. 그게 아니라서 또 되게 어렵고 또 그게 맞아요. 아니라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긍정적이신 우리 쌤. 쌤 만나서 행복해요. 근데 저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너무 오글거려질까 봐 분위기가 이게 행복과 행복이 너무 겹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요. 네. 재밌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요? 진행에 방해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늘 합니다. 기피디님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 프로가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헛소리를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셔서. 네. 아무튼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가지고요. 네.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동영상의 제목이 착하면 손해다. 착하면 손해다. 요거예요. 사실 착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동영상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검은 천 안에 퍼즐을 놔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눈 감고 절대 안에 들여다보지 말고 손만 넣어서 이 퍼즐을 4분 안에 맞춰라. 이게 미션이에요. 아이고. 그럼 이제 아이들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짜로 한 번도 안 보고 손만 넣어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힐끗힐끗 엿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맞추는 애들. 근데 누가 4분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실패해요. 왜요? 어려운 퍼즐일 것 같아, 왠지. 퍼즐이 어렵지는 않았고 애들이 이제 보면서 하면은 금방 맞출 수 있는 퍼즐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한 애들은 다 4분 안에 성공을 했고요. 안 보고 정직하게 하려고 한 친구들은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착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정직하게 했더니 전부 실패를 했으니까. 근데 이 실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요. 근데 정직하게 실험에 임했던 친구들은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랬는데 힐끔힐끔 보고 반칙을 쓴 친구들은 뭔가 약간 또 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정직하게 행동한 아이들이 더 성공한다. 이게 이 영상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마지막에 모두가 컨닝을 할 때 자기 혼자만 자기 혼자만 정직하게 답을 써서 모두가 다 맞고 자기만 틀린 게 있어서 성적이 등수가 떨어진 친구가 있대요. 이럴 경우에 이 친구는 손해를 보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 영상이 끝납니다. 답은 알려주지 않아요.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네, 이 영상이 그러게요. 유도하는 바는 아시겠죠? 길게 보라는 거죠. 네. 그쵸. 기피디님처럼. 저희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하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의 덕목이 여러 가지 서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있는 것 중에 정직이 정말 많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은 조금 속여서 좀 빨리 이익을 얻거나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큰 팀이나 그룹의 리더가 될 때는 정직이 없을 때 그 안에 구성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실망을 시킨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리더가 됐을 때 좀 더 믿을만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회적으로도 뭔가 자신한테 뿌듯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이 필수가 아닐까.
역시 교과서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항상 도덕님은 덕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게 맞고 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이라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회적으로 늘 그리고 또 요즘 아까 얘도 돈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을 텐데 아마 정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그 뭐라 그러나 정직해야 된다는 기준이 낮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무게를 안 두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데 잘 먹고 잘 살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내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끌고 온 게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정직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서로 정직하고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현실은 아닌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은 교과서 안의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슴은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부패에서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큰 부분에서는 못 그러게 되는 거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크게 각 사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 아닐까. 정직하고자 역시 하는. 덕으로 계속 가시는 거고 저는 현실로 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지만 네.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왜 대부분 많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그 사회적인 신뢰 정직 지수가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을 볼 때 그들을 떳떳하게 보지 않는 시선도 많잖아요. 정직하게 올라간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악착같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하는 것에서 또 행복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죠. 이야기해 주시는 더덕님.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하지 않고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방향은 같은데 네. 그걸 접근하는 아래에 있는 베이스가 좀 달라서 네. 그래서 생기는 거여서 아마도 지금 교과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딱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생각하는 걸 나누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눌 것 같아요. 이런 가치를 어릴 때부터 좀 진짜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어른의 시선에서 여러 가지 정직해도 괜찮나?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경직해야죠. 와서 알려줘야죠. 이게 네. 그냥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네. 항상 그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을 초등학교 5학년이 다룬다고요? 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힘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분이 너무 정리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기PD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 숙제를 베끼고 나가서 노는 거. 요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계속 하게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단원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먹물이 맑은 물을 흐리듯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거짓말이 자신의 인격을 해치게 됩니다. 이걸로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기PD님이 아까 언급하셔가지고 살짝 김이 샜지만 괜찮습니다. 김샘 맥주 진짜 맛없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정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